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로입니다. 오랜만에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의 기록에 관한 이야기 봐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는 제가 이전부터 소개하고 싶었던 저의 취향 가득한 카메라 모음인데요. 조금 특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애정 가득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카메라들입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후지필름 XS20인데요. 이 카메라는 제가 유튜브용으로 자주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유튜브를 찍겠다, 영상을 찍겠다 하면은 이 후지필름의 XS20을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T4와 비교한 영상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XS20의 장점은 후지필름의 색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셀프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을 액정이 필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출시된 기종들도 보기는 했지만 카메라가 현재 저한테는 가장 최적의 카메라였었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대용량으로 촬영도 할 수 있고 또 러닝타임 자체도 한 40분에서 50분 좀 시원한 환경이 유지가 된다면 끊기지 않고 쭉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발열이 올라가는 순간 조금 꺼질 확률이 있기도 하고요. 또 후지 자체에 좀 고질병이 노출팀 현상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 카메라에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시그마의 2.8 고정조리개 렌즈인데요. 고정조리개이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광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큰 장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렌즈 역시 가볍다 보니까 가벼움 더하기 가벼움의 최적의 조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지에서 새로 1850 줌 렌즈를 출시했었잖아요. 또 이너줌 렌즈에 무게감도 가벼워서 엄청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하필 가변 조리개이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후지필름이라는 브랜드를 영상용 기기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저한테 있어서는 이 색감이나 주는 편의성이 그 어떤 기술력과는 또 다른 의미로 또 저에게 만족스러운 기록물을 남겨줄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나소닉 GS250이라는 캠코더예요. 이 캠코더는 6mm 테이프가 들어가는 캠코더인데요. 특이한 점이 6mm 테이프를 넣어서 작동시키다 보니까 또 테이프만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새로운 영상미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라이카 디코마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 렌즈가 마치 크로스 필터를 끼운 것처럼 빛 갈라짐이 굉장히 예쁘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애정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캠코더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쇼츠용으로 짤막짤막한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좀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까다롭다는 게 번거로운 점이거든요. 6mm 테이프로 기록을 한 걸 또 녹화로 다시 디지털 파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10분짜리 영상을 찍었으면 10분 동안 기록을 해줘야 되고 1시간짜리 영상을 찍었으면 1시간 동안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런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 연결 부분이라든지 등등의 번거로움의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이 약간 보상받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애정하고 있는 캠코더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지필름 GA645 중형 똑딱이 카메라입니다. 중형인데 똑딱이 포지션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저는 주로 정말 풍경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인쇄용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 사진을 찍을 때 이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름 카메라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쯤 중형 필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형 카메라들은 다 너무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친구를 발견했는데 중형인데 똑딱이라는 포지션이 너무너무 신선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팩 되고 타이머 촬영 되고 플래시도 있습니다. 심지어 벌브 촬영도 가능해요. 아주 특이한데 야무진 포지션을 갖고 있죠. 제가 이 친구 들고 7월에 부산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로모 120 필름이랑 유통기한 지난 슬라이드 필름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결과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정말 처음으로 필름 찍고 그 결과물 받았었을 때의 설렘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중형 필름 카메라가 아닐까 싶어요. 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35mm 필름 카메라도 있는데요. 바로 오토보이 텔레6라는 필름 카메라입니다. 똑딱이 필카치고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편인데 특장점이 뭐냐면 보통 36컷을 촬영할 수 있는데
요 노란색을 딱 옮기면은 72컷 하프 필름으로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드가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용 혹은 여행용으로 친구도 찍고 사물도 찍고 풍경도 찍고 가볍게 촬영하기 아주 좋은 필름 카메라로 입문자분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카메라로 처음 입문을 했었고요. 아주 요긴하게 잘 챙겨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메인으로 XS20을 챙기고 또 빈티지 디카를 챙겼는데 필름 사진의 카메라가 좀 아쉬울 때에는 이 오토보이 텔레6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일상용으로 기록할 수 있는 캠코더들도 있는데요. 파나소닉 캠코더와 소니 캠코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4K 촬영이 되는 캠코더예요. 이 캠코더는 제가 망원에 대한 니즈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매한 캠코더였는데요. 색감도 매력적인 지점이 있고 망원단으로 당겼을 때에도 선회도도 선명한 편이어가지고 일상에서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편안한 용도이지만 실내에서는 약간 붉은기가 돌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만족스러운 캠코더이고, 그래서 주로 일상용이나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좀 고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파나소닉 캠코더를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가벼운 환경일 때 강아지 산책을 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짧은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 아니면 후지필름 XS20 챙겼고 거기에 사진용으로 필름 카메라 챙겼는데 캠코더 하나가 좀 아쉽다, 그럴 때에는 소니 캠코더를 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빈티지한 결과물도 내주기도 하고, 이 카메라의 장점은 여기 보시면은 빔 프로젝터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갔었을 때 이것저것 툭툭툭툭 찍고 난 다음에 친구랑 같이 호텔방에 누워서 빔 프로젝트로 우리 오늘 어디 갔었지, 뭐 했었지, 막 이런 거를 봤었던 정말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스탁스 폴라로이드도 있고요. 빈티지 디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보통 조합을 해주는데요. 영상 위주로 찍는다 하면은 XS20 챙기고 파나소닉 빈티지 캠코더 한 대를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사진 위주로 찍겠다 하는 날에는 XS20 챙기고 중형 필름 카메라를 챙겨주는 등 다양하게 이 안에서 조합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글, 그림, 음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글로 감정을 담기도 하고 음성으로 목소리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도 그리며 그 순간을 남기기도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카메라라는 도구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영상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촬영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글이든 그림이든 아니면 오늘처럼 카메라로 담아내든 그 순간의 감정을 놓치지 않는 거죠. 결국 기록이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뮤직비디오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도 저에게는 소중한 기록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순간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